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의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 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 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 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 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돼요.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의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세요 혹시? 부추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리놀렌산이나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두부는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두부가 부추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돼요.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도 해요.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해서 고혈압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호모시스테인은 몸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분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두부에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서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서 물기를 빼줘서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고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주시고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되겠죠.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예요.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줘서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죠.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인데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에요.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요.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 물질이 있는데 이 자유라디칼이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요. 이런 나쁜 물질을 이 부추의 비타민 C와 E가 제거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줘요.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서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주죠.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 1스푼 넣어주죠.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이에요.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죠.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서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황화알레리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죠?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줘요.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은데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 먼저 이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주죠.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줘요.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돼요.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되죠.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되죠.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등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해요.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눈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이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가 있어요.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A와 함께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과연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눠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주죠.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줘서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줘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실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돼서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돼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부추에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두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칼륨 열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육이 약화될 수가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도 초래하기도 하죠.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 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에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돼요.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강한 채소예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예요.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는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이라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해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여주는 효능도 있죠.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 건데 특히 이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의 점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기관지, 위장, 대장,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곳이 점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렇게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키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줘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의 짙은 보라색을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인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돼서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죠.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좋겠죠.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세균들은 충치나 치주형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금은 삼투압의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이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했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해요.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죠. 일곱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보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들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항산화 성분이에요. 여덟 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비타민 B6나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 향상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아홉 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성분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리놀렌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있어요.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고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도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을 오를 때도 열을 내려줬은 해열 효과도 갖고 있어요. 가지에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길란딘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겠죠.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가지의 속살은 스펀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가 있죠.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뼈의 건강에도 도움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이죠. 이러한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건데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었는데 가지 100g에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은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어요.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 함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와요.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 두시지 마시고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가지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거예요. 이 독성은 위경련이나 복통, 현기증, 식중독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가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 피부가 가렵고 두통이나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섭취에 주의해 드시고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해서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과량 섭취할 경우 위장에 탈이 날 수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